안녕하세요. 블렌더 노드 3강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쉐이더 노드와 컬러 소켓 그리고 플롯 소켓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미처 못 알아본 것이 이 벡터 소켓인데요. 벡터 소켓은 XYZ 좌표와 방향을 입력받습니다. 벡터 소켓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주로 쓰이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텍스처 좌표이고 둘째는 표면의 노멀입니다. 오늘은 이것 오브젝트의 좌표와 노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텍스처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 알았을 때 무척 신났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컬러에 텍스처를 꽂아서 여기다 쓸 수 있다면 이제 제가 만든 이미지를 여기다 꽂아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 블렌더에는 이미지 텍스처라는 이미지를 꽂을 수 있는 노드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오픈 누르시고 아무 이미지라도 여시면 그 이미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파일은 여기 강의 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오픈 이미지 하시고 이미지를 꽂으시면 이 이미지가 여기 표면에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뭔가 이상합니다. 자, 뭐냐면 이미지는 2차원이고 오브젝트는 3차원인데 어떻게 2차원 이미지가 3차원에 이렇게 고르게 보이는 걸까? 자, 그것의 비밀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Shift A에서 텍스처 코디네이트라고 쳐가지고 이렇게 모드를 꺼내겠습니다. 여기에 UV라는 걸 연결할 건데 보시면 차이가 없죠. 연결하기 전과 후가 똑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본적으로 이미지 텍스처에 아무것도 꽂혀 있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 UV를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UV 좌표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좌표입니다. 매번 UV를 이렇게 꽂는 것은 번거로우므로 이렇게 UV를 꽂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UV가 꽂힌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UV인가 무엇인가? UV는 여기 아래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오브젝트 누르시고 템 누르신 다음에 여기 지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일종의 전기도 모양의 무언가가 뜨죠. 이것을 통해서 이미지가 어떻게 3차원에 입혀지는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전개도의 원리겠죠. 이렇게 3차원을 잘라서 전개도처럼 펴서 여기 2차원에다가 올려놓고 그 2차원 이렇게 전개도에 이미지를 입혀서 3차원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잘 접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텍스처 페인팅을 하실 거라면 이 정도의 이해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어떻게 이 UV라는 걸 잘 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색칠을 잘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거겠죠. 자, 하지만 우리는 궁금한 게 그게 아니고 텍스처 좌표 그 자체 어떤 원리로 이미지가 텍스처에 입혀지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전개도를 접고 편다는 것은 비유일 뿐이지 실제로 컴퓨터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2차원 이미지가 어떻게 3차원에 대응되는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UV의 개념입니다. UV는 여기 UV인데 UV는 뷰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3차원 좌표와는 구분되는 2차원 이미지가 놓이는 좌표입니다. 이미 3차원에서 X, Y, G를 쓰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다른 좌표를 써야 됐습니다. 그래서 X, Y, G 대신에 U랑 V를 씁니다. 정확히는 이제 가로축이 U고 세로축이 V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좌표에 이렇게 오브젝트의 각 면을 대응시킵니다. 이것을 UV 원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UV 좌표 값은 0에서 1 사이라는 겁니다. 왼쪽이 0이고 오른쪽이 1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이 0이고 위쪽이 1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정 가운데라면 0과 1 사이, 그러니까 0.5가 되겠죠. 그러니까 U 좌표로 0.5고
V 좌표로 0.5가 됩니다. 자, 이러한 UV 좌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좌표를 눈으로 본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지만 한번 연기를 봅시다. 이제 오자한 것처럼 이제 미리 보기 위해서 이미션 컬러를 그대로 보여주는 쉐이더를 연결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한번 UV를 꽂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보이게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색깔이 보이죠. 한번 벡터가 컬러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봅시다. 벡터도 컬러처럼 여러 개의 값을 가지는 데이터입니다. UV의 첫 번째 값이 가로축 U고 UV의 두 번째 값이 이제 세로축 V죠. 이제 이 값은 컬러의 첫 번째 R에 대응되고 두 번째 값은 G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이제 세 번째 값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B에 대응되겠지만 이게 없으니까 이제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R과 G, 빨간색과 초록색의 혼합이 여기 이렇게 색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지금 U랑 V가 범위가 0에서 1이죠. 그리고 어제 알아봤듯이 블렌더에서 색깔도 범위가 0에서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되는 범위는 이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잠시 시간 내서 이 벡터 소켓의 호환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어제 한 것처럼 여기 UV를 그대로 서피스에 꽂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션을 통해서 여기 입력받은 색을 미리 보기 한 것처럼 작동을 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호환도 제가 여기 PDF에 적어왔는데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벡터는 컬러의 RGB와 대응됩니다.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색깔 R에 대응되고 두 번째 값은 이렇게 그 초록색에 대응됩니다. 만약에 이제 플롯을 연결한다면 컬러처럼 각 성분에 동일한 값이 꽂힐 것이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아직 우리가 확인 안 한 것은 이제 요건데 벡터를 플롯에 꽂는 경우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엔 벡터의 각 성분을 평균 내서 플롯에 들어갑니다. 일단 지금 그렇게 쓸 일은 물론 이제 경험상 별로 없지만 이렇게 연결이 되기는 한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한번 연결된 UV를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연결된 UV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두 가지 쪽밖에 없기 때문에 빨간색과 초록색이 나오고 그 두 개 혼합으로 이렇게 일종의 노란색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색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이렇게 두 개의 축이 혼합돼서 보여서야 이게 눈으로 보고 이게 뭐다라고 파악하기는 조금 힘들죠. 다행히도 우리는 이 벡터의 각 성분을 분리하는 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separate xyz입니다. 이 노드는 벡터의 성분을 분리시키는데 이름이 지금 UV가 아니고 XYZ라 잘 작동할까 싶지만 이제 이름과 별개로 이 노드는 단지 그 벡터가 가진 세 개의 값을 순서대로 분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UV니까 UV의 첫 번째 성분은 U고 두 번째가 V죠. 그러니까 맨 첫 번째 성분이 U일 것이고 두 번째 성분이 V일 것입니다. 한번 지금 V의 성분을 보죠. 지금 탭 눌러서 에딧 모드에서 UV랑 같이 확인하면 이쪽에 보시면 여기 유난히 이제 검은색이 보이죠. 이 부분이 아마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입니다. 우리는 지금 V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검은색의 의미는 여기 UV 위에서 아래쪽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바닥에 붙어 있는 이 부분이 여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검은색으로 보이게 되고 점점 더 갈수록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값이 밝아지게 됩니다. 조금 더 극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예 지금 이 UV의 좌표를 UV 에디터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죠.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이미지에서도 이런 식으로 뭔가가 이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UV의 V좌표, 세로축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 움직일 때 이렇게 보이고 만약에 가로로 움직이면 안 보이겠죠. 왜냐면 세로축이 안 움직이니까.
이렇게 U와 V가 있고 이것을 합쳐서 보여주는 것이 UV 좌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UV 좌표가 어떻게 이미지를 대응시키는가? 자, 일단은 이미지를 다시 UV에 꽂고 정리를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미지는 UV 좌표에 대응됩니다. 이때 이미지는 UV 좌표에 맞춰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미지의 해상도가 얼마 됐든 가로 세로 비율이 얼마 됐든 항상 가로는 0에서 1이고 세로는 0에서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알아본 이 정가운데 좌표 여기 0.5, 0.5는 어떤 크기의 이미지라도 어떤 비율의 이미지라도 항상 이미지의 정가운데 점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매핑되는 범위는 앞으로 이야기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UV가 어떤 원리로 이미지를 대응시키는지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아하니 텍스처 좌표에는 이제 UV 말고 다른 것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것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쓰는 것일까? 한번 연결하면 이제 확실합니다. 이제 연결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떤 좌표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참고로 노멀은 좌표가 아닙니다. 이건 좀 이따가 알아보고요. UV는 아까 알아본 기본 좌표였고, 이제 오브젝트는, 그리고 카메라는 뭔가 이제 특이하죠. 그리고 윈도우는 이런 식입니다. 윈도우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방향에서 이제 이미지를 그대로 입히는 거라 오브젝트의 위치와 상관이 없죠. 카메라도 비슷한데 카메라는 조금 이제 왜곡이 있죠. 카메라는 이제 보고 있는 방향에서 그 깊이까지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윈도우는 깊이를 고려하지 않고요.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어디다가 써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겠는데 오히려 헷갈리는 것은 이거입니다. 제네레이티드와 그리고 오브젝트. 자, 왜냐면 지금 이쪽으로는 보이는데 이 세로로는 이게 이미지가 늘어나죠. 자, 이게 왜 그럴까? 자, 제네레이티드부터 한번 차례대로 알아봅시다. 제네레이티드는 물체의 3차원 공간에서의 생김새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브젝트 있을 때 X축으로 각 끝에 있는 거, 가장 끝에 있는 이쪽을 이제 0으로 두고 그리고 가장 끝에 있는 이쪽을 1로 둡니다. 그리고 또한 Y축으로도 Y축의 가장 끝에 있는 이쪽이죠. 이쪽 면을 0으로 두고 가장 끝에 있는 이쪽을 이제 1로 둡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G축으로도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걸 0, 가장 위쪽에 있는 걸 1로 둡니다. 이제 이건 상자라서 이제 알아보기 편한데 만약에 상자가 아니고 이렇게 모양이 있으면 여기 오브젝트에 여기 뷰포트 디스플레이에 여기 보시면 바운드라고 있습니다. 이거 켜시면 이 오브젝트를 감싸는 박스가 나오는데 이 박스가 제네레이티드 좌표랑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 기준으로 가장 왼쪽이 0이고 이쪽이 1 그리고 Y축으로도 가장 끝쪽이 0, 이쪽이 1 그리고 높이로도 가장 아래쪽이 0, 이 위쪽이 1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좌표는 X, Y, G 세 개 값이 모두 있는 3차원 좌표입니다. 색깔로도 연결했을 때 이제 우리가 아까 보지 못했던 그 초록색 말고 파란색이 보이죠. 지금 빨간색, 지금 초록색, 파란색이 다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건 이상하죠. 왜냐면 우리는 앞에서 이미지는 두 개의 축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는데 지금 축이 세 개인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실제로 꽂았을 때 그 이쪽 G축 방향 세 번째 축은 사용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죠.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 이것은 이미지 텍스처의 매핑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값이 플랫인데 이것을 박스로 바꾸시면 이런 식으로 원래 안 되던 부분도 잘 매핑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이것은 뭐냐면 원래 기본값으론 플랫은 이제 처음 두 개 성분 x랑 y를 씁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u랑 v를 쓴 것처럼 처음 두 개 성분을 써가지고 표시하는데, 이것을 박수로 바꾸면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옆면은 x, y 말고 x랑 g를 써서 표시하고, 아니면 y랑 g를 써가지고 표시하기 때문에 세 개의 축을 다 써서 각각의 표면을 표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방법상 여기 보시면 그 상자 말고 이렇게 원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표시하는 면의 방향에 따라서 바뀌는 그 경계가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이쪽도 지금 살짝 지금 보이죠? 경계가. 이제 그런 것은 여기 박스 매핑에 따라오는 여기 블렌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섞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거는 구체니까 박스 매핑 말고 뭐 스피어를 쓰면 그야말로 구체를 위한 그 매핑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상자는 안 되겠죠. 상자에서는 이상하게 작동하고, 아니면 만약에 우리가 원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위아래가 빈 원통의 경우엔 아예 튜브 매핑이 있어서 이 원통형을 위한 매핑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스피어랑 튜브는 그 특성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이제 잘 쓰일 일은 없고요. 보통은 박스 매핑으로 충분합니다. 이번에는 오브젝트 좌표를 알아봅시다. 오브젝트 좌표는 오브젝트의 오리진으로부터 뻗어나오는 좌표입니다. 오브젝트를 한번 연결해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중앙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뉘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면 오브젝트 좌표는 오브젝트의 오리진을 기준으로 이제 이쪽은 이제 양의 방향, 반대쪽은 음의 방향이라서 값이 이쪽은 양수고 이쪽은 음수기 때문입니다. 그 양수와 음수의 경계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것은 제네레이티드보다도 이상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아까 텍스처가 0에서 1 사이에 매핑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값이 음수인 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근데 실제로 꽂아보시면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음수 값을 가질 때도 이렇게 매핑이 돼요. 자, 이제 그것은 여기 있는 리핏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리핏이 그 좌표 값이 범위가 0에서 1을 넘었을 때 이미지를 반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리핏에서 클립으로 바꾸면 정확히 좌표가 0에서 1인 부분만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0이고 이쪽이 X방향으로 1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Y방향으로 1이겠죠. 오브젝트 좌표는 제네레이티드와 다르게 오브젝트 범위에 제약이 없습니다. 제네레이티드는 항상 범위가 0에서 1로 맞춰지지만, 오브젝트는 이제 오브젝트에 탭 눌러서 에딧 모드에서 크기를 이제 줄이거나 키울 때 좌표의 크기가 같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늘리면 여기 지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이제 1이고 2, 3, 4, 5 이런 식으로 좌표가 무한정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좌표를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크기를 키웠을 때 점점점 값이 커지다 못해서 이렇게 빛나게 되는데, 자, 이것은 원래 가장 밝은 1보다도 좌표의 값이 커지면서 마치 이제 빛나는 물체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좌표를 연결했을 때 1보다 큰 값은 무시하고 여기 0부터 1 사이에만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클립이 아니라 리핏으로 바꾸면 나머지 부분을 다 이제 이미지가 반복되면서 채워지게 됩니다. 원리를 보면 아시겠지만 오브젝트 좌표는 이제 비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브젝트 이제 크기를 키울 때 따라서 좌표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미지가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네레이티드로 바꾸면 제네레이티드는 항상 여기 범위를 0에서 1로 맞추려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비율이 한쪽으로 이렇게 크면 이미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제네레이티드보다 오브젝트가 조금 더 사용하기 수월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오브젝트랑 제네레이티드 좌표의 특징은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한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일단 한번 UV를 한번 써볼게요. UV를 쓰고 여기서 박스에서 플랫으로 바꾸고, 너무 기니까 조금 더 줄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모디파이어에서 한번 심플 디폼 써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보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변형이 되면서 텍스처도 같이 따라가죠.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왜냐면 이렇게 움직여도 UV 좌표는 그대로니까요. 이렇게 움직여도 UV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제네레이티드에서도 플랫에서 박스로 바꾸고 한번 보시면 제네레이티드도 잘 따라가요. 이렇게 오브젝트가 움직일 때 표면을 잘 따라갑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오브젝트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오브젝트는 지금 표면이 바뀌어도 표면이 바뀌는 걸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마치 이상하게 고정된 것처럼 행동해요. 만약에 그래서 그 캐릭터 모델링 같은 거 할 때 오브젝트 좌표를 쓴다 하면은 이제 아마추어 디폼 쓸 때 캐릭터가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좌표가 이상적 보이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쓰시면 안 되고 UV를 쓰시거나 아니면 제네레이티드를 쓰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텍스처 코디네이트의 좌표를 알아보는데요. 아직 이제 리플렉션이 남았지만 이제 이것은 조금 더 알아볼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살펴보고, 남은 건 이제 노멀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노멀은 좌표가 아닙니다. 노멀은 표면의 방향을 말합니다. 한번 노멀을 연기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노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의 방향인데 위쪽 면 한번 볼게요. 위쪽 면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위쪽이죠. 블렌더에서 위쪽은 지축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축으로 0, Y축으로 0, Z축으로만 1, 이런 식이 돼서 컬러로 치면 세 번째 그 블루만 있는 거예요. 파란색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쪽이 빨간색 것도 아시겠죠? 이쪽 면은 오른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X축 방향 1, 0, 0이기 때문에 빨간색이 나온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노멀을 어디서 봤죠? 우리는 이 노멀을 이런 쉐이더 노드에서 봤습니다. 어차피 이 방향은, 면의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연결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박스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구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여기서 우클릭해서 쉐이드 스무스를 합니다. 네, 그러면 쉐이드 스무스 할 때 노멀도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표면을 부드럽게 볼 수 있는 것은 노멀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면이 뭔가 이제 둥글게 구부러진 게 아니죠. 노멀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표면을 부드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멀은 반드시 면이 정확히 바라보는 방향이 필요가 없고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노멀을 임의로 바꿀 수 있다면 표면에 디테일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노멀 맵의 아이디어입니다. 한번 제공된 또 다른 이미지를 열어봅시다. 여기서 그 타일즈 말고 여기 노멀이라고 되어 있는 이 이미지를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이미지는 이제 이렇게 이상한 파란색인데 일단 여기 컬러 스페이스를 넌 컬러로 바꾸겠습니다. 넌 컬러로 바꾸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일단은 그냥 노멀을 사용할 때 쓰는 의식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노멀을 이제 노멀 맵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노멀 맵은 이제 원래 있던 표면의 노멀을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왜곡시킵니다. 여기 스트렝스를 조절해 보시면 여기 원래 0이면 이렇게 생긴 노멀을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바뀐 노멀을 이제 쉐이더에 꽂으시면 이 바뀐 노멀을 통해서 마치 이렇게 디테일이 있는 것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마치 표면에 굴곡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없던 표면에 굴곡을 만드는 노멀 맵의 개념은 매우 중요해서 어지간한 쉐이더에 다 이제 붙어 있습니다. 글로시에도 이런 식으로 있고, 당연히 이제 모든 것을 통합한 프린시플드에도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노멀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이 벡터의 컨트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